남들이 QLD, TQQQ로 돈을 벌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사는 것은 계좌를 박살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오늘 당장 남의 포트폴리오를 복사하는 짓을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본 2배, 3배 레버리지 투자법을 마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법의 요리 레시피처럼 생각하십니다. QLD 2스푼에 TQQQ 한 꼬집을 넣고 배당주를 살짝 곁들이면 누구나 똑같이 달콤한 수익이라는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요리가 아닙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소득과 나이 그리고 멘탈리티와 현금, 흐름이 모두 얽혀있는 아주 복잡하고 섬세한 시스템입니다. 찰리 멍거가 평생을 강조했던 것처럼 훌륭한 자산을 흔들림 없이 장기 보유하려면 철저한 자기 확신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는데 남의 레시피를 베낀 투자에는 이런 굳건한 확신이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QLD와 TQQQ를 주력으로 담은 포트폴리오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는 최적의 공격수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특정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작년에 레버리지 ETF를 끌고 가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실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 투자자는 여러분의 매월 들어오는 월급 구조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마포구 한강뷰 아파트에 자가로 거주하며 든든한 자산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매달 월세와 대출 이자에 시달리며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몇 명인지 매달 반드시 나가야 하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건강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은퇴 예정자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남의 기준에 맞춰서 변동성이 극심한 TQQQ 비중을 함부로 늘리는 것은 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끝없는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현명한 투자자가 된 것처럼 웃으며 버틸 수 있습니다. 진짜 뼈저린 고통은 하락장에서 시작됩니다.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QLD가 단기간에 마이너스 30%를 찍고 TQQQ가 반토막을 넘어 70%, 80%까지 녹아내리는 상황을 뼈저리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밤을 새우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설계한 포트폴리오라면 그 지옥같은 하락장에서도 내가 투자한 기업과 지수의 본질을 믿고 어떻게든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이 좋다고 해서 남들이 다 얼마 벌었다고 해서 따라 산 포트폴리오는 계좌가 파랗게 물드는 순간 끝없는 원망과 공포로 변질됩니다. 결국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가장 싼 바닥 구간에서 모든 물량을 손절하며 시장을 영영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락장이 오면 사람들의 본성은 가장 먼저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면 폭락하는 TQQQ의 파란불을 볼 때마다 이것을 추천했던 유튜버나 글을 쓴 사람을 원망하며 하루하루 스트레스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직접 자재를 고르고 내 손으로 도배를 했다면 벽지가 조금 울거나 마감이 엉성해도 그 나름의 이유를 알기에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돈을 주고 남에게 전적으로 맡겼는데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분노가 치밀고 당장 전화해서 따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축한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무너져 내려도 그 하락의 원인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설령 당장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묵묵히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내성을 줍니다. 반면에 맹목적으로 추종한 포트폴리오는 작은 조정장만 와도 숨이 막히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아직 본격적인 하락장도 아니고 그저 건강한 조정장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TQQQ를 매수해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것은 내 그릇의 크기를 한참 벗어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구축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계좌를 열어보며 극적인 단기 수익률에 환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이자 혹독한 겨울을 버티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QLD와 TQQQ를 과감하게 담기로 결정했다면 이 폭발적인 자산들이 내 전체 자산군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QLD는 미국 기술주의 장기적인 패권을 믿고 2배의 성장을 추구하며 내 계좌의 덩치를 꾸준히 키워줄 든든한 메인 엔진입니다. TQQQ는 시장의 잦은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적은 시드머니로도 폭발적인 부의 증식을 노리는 강력한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레버리지 엔진들을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실적인 현금 흐름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켜줄 브레이크가 반드시 포트폴리오 어딘가에 존재해야 합니다. 계좌의 변동성을 낮추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DZRO나
SCHD 같은 배당 성장주를 섞을 것인지, 아니면 폭락장이 왔을 때 든든한 총알이 되어줄 SGOV 같은 단기 채권이나 달러 자산을 모아갈 것인지는 철저히 여러분 각자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달린 선택입니다. 만약 단기채를 사놓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억울하다며 불평하거나 배당 ETF를 담아놓고 남들 기술주 날아갈 때 내 주식은 안 오른다고 짜증을 낼 것이라면 애초에 그 방어적 자산들이 내 계좌에서 해줘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완벽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금 ETF 투자를 권장한다고 해서 가격 변동에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인데도 억지로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고에 넣어둔 실물금처럼 쳐다만 봐도 든든한 자산이 있는 반면 매일 주가가 변동하며 내 신경을 긁는 자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TQQQ의 배당주를 적절히 섞어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정답이 아니냐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조합을 세금 혜택이 좋은 ISA 계좌나 연금, 저축 계좌에서 굴려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듯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만인에게 통용되는 유일한 정답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종 절세 계좌는 그저 세금을 조금 더 지혜롭게 관리하거나 특정 자산을 효율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떤 직장인 사회초년생에게는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자산을 불려나가는 마법의 지팡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의 융통이 작고 규모가 큰 베테랑 투자자에게는 그 얄팍한 납입 한도가 오히려 투자의 유연성을 갉아먹는 비효율적인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투 계좌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매도하여 달러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쥘 수 있는 공격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담느냐 역시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남들이 떠드는 효율성의 잣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짠답시고 너무 많은 종목을 대형마트 카트처럼 꽉꽉 채워 넣는 행동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어디서 방산주가 좋다는 뉴스를 보고 담고 금값이 오른다니 금 ETF를 담고 배당도 받아야 하니 커버드콜을 담고 거기에 QLD와 TQQQ까지 10종목 20종목씩 마구잡이로 쓸어 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수백 개 기업을 모아놓은 ETF를 사면서 그것을 또 10개씩 분산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요동칠 때 내 계좌가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 전혀 분석이 되지 않으며 결국 관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각 자산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바람에도 계좌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차라리 종목 수를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것이 낫습니다. 철저히 공부된 QLD와 TQQQ 두 종목만으로도 충분히 위력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하며 밤에 잠을 편히 자기 위한 용도로 든든한 현금이나 배당주 하나 정도만 곁들이는 것으로도 개인 투자자에게는 차고 넘치게 완벽한 구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장이라는 무자비한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남는 사람들은 남의 확신과 남의 성공을 얄팍하게 빌려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며 자기만의 확신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다져낸 사람들만이 결국 가장 큰 과실을 차지하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의 포트폴리오 비율을 묻고 다니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시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 종이에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목표를 적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들어오는 소득과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시장이 반토막 났을 때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락의 마지노선이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변동성의 한계선 안에서만 QLD와 TQQQ를 공격적으로 담아내시고 남은 빈 공간은 여러분의 심리적 취약점을 묵묵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산들로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투자할 종목을 먼저 고르고 나중에 이유를 가져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현금 흐름에 필요한 역할을 먼저 정의하고 그 역할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ETF나 주식을 신중하게 발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0년, 20년 뒤에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며 장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티커와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궤적과 끝까지 함께 걸어갈 가장 튼튼하고 위대한 설계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